좋습니다. 청주시가 공예인들과 손을 잡고 한국전통공예촌 건립을 위한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하지만 사업 예산이 3천억 원에 이르고 실패 사례도 많아서 재궤도에 오를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제천시는 지난해 시내버스 업계 적자 보존을 이유로 보조금 38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제천시 의회가 이 보조금이 임원들의 억대 연봉으로 쓰이고 있다며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지난 9월 28일부터 모든 도로에서 전좌석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화됐습니다. 충북경찰이 뒷좌석 안전벨트 착용 실태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섰습니다. 2019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성적표가 수험생들에게 전달됐습니다. 올해는 불수능이었던 만큼 상위권 학생 중심으로 소신 지원 양상이 두드러질 전망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입니다. 공예 도시로 위상을 높이고 있는 청주시에 국내 최초이자 최대 규모인 전통공예 복합문화산업단지가 조성됩니다. 하지만 사업 예산이 3천억 원에 이르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실패 사례도 많아 정상 궤도에 오를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홍우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전통공예촌이 들어서는 청주시 미연면 쌍일이 일원 32만 제곱미터의 부지입니다. 당초 내수체육공원 인근이 후보지였지만 비행소음과 악취 등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직접 거주하는 공예인이 70업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생활공예나 공방만 가지고 있는 공예인들이 한 30업체가 되고 100업체가 넘는 우리 전통공예인들이 거기서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조성될 것인데, 한국전통공예산업진흥협회 측이 주도하는 이 사업은 3천억 원가량이 투입되는 대규모 프로젝트입니다. 대부분 민자지만 455억 원은 공공투자입니다.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에 대한 특혜가 주어지는 셈입니다. 연구 용역에 따르면 1972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 1456명의 고용 유발 효과, 무엇보다 연 110만 명의 관광객이 찾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수요 추정뿐만 아니라 해당되는 시설 면적들, 그리고 사업비 투자 대비한 그런 기대 효과나 파급 효과들, 이런 것들을 전적으로 다 분석을 했을 때 저희가 타당하다는 결론을. 하지만 장밋빛만은 아닙니다. 실제 단양 방곡도해촌과 진천 공예마을 등은 좀처럼 관광 활성화의 길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판매시설이 가능하게끔 지구단위 변경 계획을 올해 초에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관광객 유치 효과가 떨어진다면 결국 세금으로 그들만을 위한 보금자리를 마련해줬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CJB 뉴스 홍우표입니다. 제천시는 지난해 시내버스 업계의 적자 보존을 이유로 보조금 38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제천시 의회가 이 보조금이 시내버스 회사 임원들의 억대 연봉으로 쓰이고 있다며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이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천 지역 시내버스 업체는 2곳. 지난해 이들 업체에는 38억 원의 보조금이 지급됐습니다. 적자 운영을 보전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최근 제천시의회가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유류비와 인건비 등이 아닌 직원들의 해외 연수비까지 운송원가에 포함됐고 시의 지원까지 받는 업체가 임원들에게 억대의 연봉을 지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시에서 40억 가량을 재정지원금을 지원하는데 특히 고위 임원들이 적자 나는 회사에서 억대 연봉을 받고 있고 그런 거를 또 운송 원가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 같은 시의회의 지적에 버스업체도 발끈했습니다. 벽지 노선과 중고생 환승 할인 등은 시가 먼저 제안한 사업으로 보조금 명목대로 사용했다는 주장입니다. 교통카드 할인해주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것에서 시민들 환승을 해줘라 환승 보조금 주겠다라고 주는 부분인데 그거 주는 거를 마치 그냥 꽁돈 주는 것처럼. 의회의 지적에 버스업체들은 벽지 노선과 단일요금제 폐지까지 고려하겠다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CJB 뉴스 이태현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지난 9월 28일부터 모든 도로에서 전좌석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화됐습니다. 경찰이 뒷좌석 안전벨트 착용 실태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섰습니다. 김기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주시 서원구청 앞 도로입니다. 뒷좌석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는 차량들이 줄줄이 단속됩니다. 뒷자리 분도 요새 이제 전좌석 다 안전띠 하게 돼 있죠, 그죠? 한국가 돼 있어가지고
네, 등산자 옆에 분도 그렇고 뒤에 탑승하신 분들도 안전띠는 꼭 메고 다니셔야 되세요. 네, 안 했는데 깜빡했어요. 충북 경찰이 공공기관 15곳과 차량 통행이 많은 곳을 대상으로 뒷좌석 안전벨트 미착용에 대한 일제 단속을 벌였습니다. 특히 뒷좌석 어린이가 카시트 없이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는 성인의 2배 금액인 6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습니다. 뒤에 아기들도 안전띠 안 했네요. 그 안전띠도 이제 착용을 해야 돼요. 택시 운전자들은 사전 안내를 하고 있지만 일부 승객들은 오히려 화를 내는 경우도 있다고 말합니다. 안전벨트 안 매면은 단속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대체로다가 그 매는 사람들이 많은데 가끔 가다가는 아주 그것 때문에 내린다고 기분 나쁘다고 그러면서. 뒷좌석 안전벨트 착용률은 선진국에 비해서 약 10분의 1 정도인 9% 정도에 불과합니다. 전좌석 안전띠 착용은 본인뿐만 아니라 그 탑승자 전체의 안전과도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경찰은 전좌석 안전벨트 착용을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단속을 벌일 방침입니다. CJB 뉴스 김기수입니다. 서비스업은 일자리 창출을 주도하는 업종입니다. 그런데 충북은 어떨까요? 제조업에 비해 상당히 취약하고 그래서 충북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전체 산업에서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매출의 기준으로는 전국 평균이 58%가량 되는데 충북은 35% 정도에 불과합니다. 종사자 수 역시 충북이 10%포인트가량 낮은 수치입니다. 그래서 전국 대비 충북의 비중이 제조업은 5%에 육박하는데 서비스업은 2%가 되질 않아서 인구 비중보다도 낮은 상황입니다. 충북 서비스업은 고용 형태도 열악합니다. 상용 근로자가 54.6%에 불과해 90%에 달하는 제조업과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업체당 평균 종사자 수도 서비스업은 3.99명으로 말 그대로 구멍가게 수준인 걸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업체당 평균 영업이익을 보겠습니다. 제조업과는 비교 자체가 되질 않는데요. 평균 영업이익 3,540만 원, 중견기업 근로자 초임 연봉 수준에 불과합니다. 충북의 열악한 서비스업 실태는 굳이 이런 수치를 대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SK하이닉스, LG화학, LS산전, 한화QCell 등 충북에 잘 나가는 제조업은 많지만 서비스업은 잘 떠오르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그동안 충북은 서비스업에 소홀했던 게 사실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서비스업 육성에 관한 종합청사진을 만들고 차근차근 실천에 옮겨 일자리도 많이 만들고 삶의 질도 높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충북 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습니다. 뉴스인 뉴스였습니다. 한편 한국은행 충북본부가 충북 지역 서비스업 현황과 활성화 방안에 관한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오늘 세미나에서는 충북이 육성할 만한 전략 서비스업으로 전문 과학기술과 물류, 사회복지, 관광 등 4개 분야가 제시됐습니다. 또 서비스업 수요를 자극할 수 있는 제조업 고도화를 비롯해서 충북 서비스업 활성화를 위한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2019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성적표가 전국 수험생들에게 전달됐습니다. 올해는 불수능이었던 만큼 상위권 학생 중심으로 소신 지원 양상이 두드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조윤광 기자입니다. 수험생 한 명 한 명에게 수능 성적표가 전달됩니다. 긴장감 속에 자기 점수를 확인한 학생들, 안도와 한숨이 엇갈립니다. 저는 그 채점한 거랑 똑같이 나와서 그냥 모의고사 받았을 때랑 비슷해요. 그동안 수년 동안 했던 게 진짜 끝났다는 게 약간 실감이 나는 것 같아요. 수시를 마치고 정시 전형 지도에 나서야 하는 학교도 다시 바빠졌습니다. 대학마다 영역과 과목의 반영 비율과 가중치가 다른 만큼 개개인 점수의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형을 찾고 있습니다. 올해는 변별력이 높아진 불수능이었던 만큼 상위권 학생 중심으로 상향 지원 양상이 두드러질 전망입니다. 수험생들은 3곳에 동시 지원이 가능해 소신과 안정, 하향 지원 전략을 적절히 활용해야 합니다. 특히 간혹 발생하는 수시 합격자의 정시 이중 합격은 둘 다 불합격 처리돼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대학별로 다르겠고 그다음에 반영 방법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합격선이 한 10점 내지 12점 정도는 향상할 것 같습니다. 올라갈 듯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고려해서 한편 정시 원서 접수는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며 오는 15일에는 청주와 충주, 제천에서 교육청 주관의 정시 지원 전략 설명회가 열립니다. CJB 뉴스 조윤광입니다. 도내 특성화고가 2년 연속 일반 전형 모집에서 정원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내년도 도내 23개 특성화고 일반 전형 원서 접수 결과 2,523명 모집에 2,477명이 지원해 0.98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도내 특성화고는 2018학년도 모집에서도 0.91대 1로 미달을 기록했습니다. 겨울 추위가 매서워질수록 어려운 이웃들의 겨울나기도 힘들어지는데요. 이런 이웃들을 돌아보는 따뜻한 손길이 있어 우리 사회를 훈훈하게 하고 있습니다. 구준혜 기자입니다.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가 어려운 이웃을 위해 따뜻한 겨울 이불을 준비했습니다. 청주시 금천동과 송안동, 낭성면에 사는 50명의 어르신들에게 이불을 전달합니다.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는 매년 겨울 2천만 원 상당의 물품을 어려운 이웃들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인 양반들이 따뜻하게 덮고 주무셔야 또 건강하실 것 같고 또 어르신들을 이렇게 모시는 그런 공경 그런 게 있어야 충북 사회가 좀 그래도 밝은 사회가 되지 않을까. 손에 손을 거쳐 전달된 연탄이 창고에 차곡차곡 쌓여갑니다. 자영업 업주들이 주축이 된 청주 상상밴드 회원들이 십시일반 정성을 모아 연탄 2,000장을 마련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직접 배달했습니다. 우리들이 힘들지만 조금씩 십시일반 도와서 우리보다 더 힘든 사람들에게 조금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려고 모였습니다. 민주평화당 충북도당은 1일 찻집을 마련했습니다. 카페 안 가득 은은한 커피향이 흐르고 손님들은 3355 정담을 나눕니다. 당원들이 직접 바리스타와 점원이 돼 손님들을 맞았습니다.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이 행사를 주관하게 됐고요. 오늘 벌어지는 수익은 장애인들의 재활을 위해서 이웃을 위한 각계각층의 훈훈한 온정이 매서운 겨울 칼바람마저 누그러뜨리고 있습니다. CJB 뉴스 구준혜입니다. 이어서 저희 CJB의 희망 2019 나눔 캠페인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청주 산남동 우성 1차 주민 1동이 100만 원, 청주 용암 2동 부영아파트 입주민 대표회에서 60만 원, 청주 용암 2동 33통 주민 1동이 43만 5천 원의 정성을 모아주셨습니다. 청주 용암 2동 동산빌리지 주민 1동이 40만 원, 충주 남산유치원에서 32만 930원을 기탁했습니다. 청주 복대 1동 현대자동차 서청주 대리점 이기근 씨, 청주 용암 2동 부영아파트 상가번영회에서 각각 30만 원, 청주 축산농협 복대지점 윤윤희 씨, 보은해병대 전우회에서 각각 20만 원의 성금을 보내주셨습니다. 청주 우리신협 하복대 지점, 청주 남일면 문주 1위 노인회 1동에서 각각 1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청주 복대 1동 친절떡집에서 5만 원, 보은 속리산면 3가 1위 노인회에서 3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CJB는 연말연시를 맞아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충북사회복지 공동모금회와 희망 2019 나눔 캠페인을, 적십자사 충북도지사와 희망나눔 적십자 모금 캠페인을 새해 1월 말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실 분들은 CJB를 직접 방문해 주시거나 농협과 신한은행 계좌를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교사와 학생들이 이용하는 충북교육청 직속 제주수련원을 편법 이용한 전 충북도 의원들이 부정청탁과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과태료 부과 대상 전 도의원은 이연구 전 도의장과 이종욱, 정영수, 박봉순 전 의원 등 모두 4명입니다. 충북경찰청은 최근 충북도의회에 이들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행정처분 대상자 통보서를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충북에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충청북도와 도교육청이 내년도 고교 무상급식 전면 시행에 합의하지 못한 채 각각 제출한 관련 예산안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원안 그대로 통과됐습니다.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는 도가 제출한 고교 무상급식을 제외한 초중 특수학교 식품분담금 164억 원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예결위로 넘겼고 교육위원회도 도교육청이 제출한 고등학교를 포함한 초중 특수학교 무상급식 예산 1,591억 원을 원안대로 통과시켰습니다. 오는 7일부터 예결위 심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예결위는 회의 첫날 도 행정부지사와 부교육감을 불러 수정 예산안 제출을 요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주 충북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1월에 진행한 청주시 대기질 5차 시민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모니터링에서 이산화질소를 측정한 40개 지점 가운데 중림 사거리 등 8곳이 기준치를 초과했고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경우 봉정초등학교 정문 등 13곳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산화질소와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은 미세먼지 2차 생성의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방부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완화 방침에 따라서 충북에서는 진천군 진천읍 문복리와 사성리, 행정리 일대 39만 제곱미터의 군사통제 보호구역이 제한보호구역으로 바뀝니다. 문복리 일원은 지난 1977년까지 미군 부대가 주둔했으며 이후 육군이 주둔했고 현재는 공군 방공포대가 주둔하고 있습니다. 진천군은 군사통제보호구역 완화 조치로 그동안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온 접경지역 주민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 여기서 모두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